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의 소개, 그리고 그 다음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클라우드란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깔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가상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로서 사용하는 것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OS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를 산 듯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직접 컴퓨터 한 대를 빌려주는 것이 아닌 가상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가상 서버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상 컴퓨팅이라는 기술은 맥 OS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트캠프나 이런 패럴레즈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개발자 같은 분들께는 버추얼박스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물리적 자원 또는 하드웨어의 자원을 물리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상으로 컴퓨터를 나누는 것을 가상 컴퓨팅 기술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개발할 때 서버를 두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온프레미스 방식, 그러니까 자사의 서버를 두고 직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이용한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예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경제성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온프로미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감안해 가지고 여분의 서버를 구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경제성 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성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 면을 한번 봅시다. 그 온프로미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 구축과 시스템 확장에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온프로미스 방식은 서버를 직접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유연성 면에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클라우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어서 유연성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성은 온프로미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중화 작업이나 백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용성 면에서는 그렇게 좀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 서비스가 좀 뭔가 좀 돈을 더 내면 자동으로 백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서 가용성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속도는 온프로미스 방식은 직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달하고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 속도는 정말 느리다고 볼 수 있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비해오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디까지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ES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 컴퓨터의 자원만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가상 서버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가상 서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활용성 면에서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아마존의 EC2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패스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상 서버까지를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 서버까지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그냥 자신의 코드를 입력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편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예로 들자면은 개발자분들은 허로쿠라는 서비스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게 패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완성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계정이 준비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지메일 같은 메일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네이버의 파파고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책임 분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의 환경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합니다. 이 책임 분계선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디까지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책임 분계선이 나뉘는데, 먼저 사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사용자의 관리, 이 사용자가 이용하는 쪽 말고는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정말 크고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서버만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가상 서버까지만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그리고 ES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하드웨어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드웨어 이외의 부분은 모두 사용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리스크를 볼 텐데요. 요즘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하드웨어 장애를 이렇게 예로 들자면,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가 잠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의 위협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것은 데이터 보관 또는 백업, 파일 서버, 재대책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아마존의 S3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구축 및 운영에 번거로움이 없고 저비용 그 서비스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예, 저비용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단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AWS의 RDS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RDS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포스트그레SQL이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MS SQL이나 오라클 DB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프로미스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던 MS SQL이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